여러분의 자존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답현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것과 같이 8단어 시리즈 첫 번째 단어 자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존은 스스로 자자에 존중할 존자를 써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겠지요. 아마도 자존감이 키워드가 된 건 코로나 시기쯤에 가장 크게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기와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존에 대한 좋은 사례를 책에 있는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박웅영 작가님은 전에 살던 집 근처에 황간의 호떡 장수 사장님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라는 첫마디부터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그런 표정과 태도로 호떡 장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이 딱 그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호떡집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게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행복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시고 아주 좋은 표정과 좋은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르 파티는 여러분 그 김연자 가수님의 곡을 잘 아실 텐데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책의 본문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도대체 이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자존을 지키는 또는 자존을 키우는 그런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기준점을 내 안에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안에 잡지 않고 외부에 잡으면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요즘 SNS를 말씀드려볼게요. SNS를 보면 굉장히 좋은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을 주식 투자나 아니면 비트코인 등으로 버셨다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주 좋은 여행지에 가셔가지고 멋진 사진들을 찍으시면서 SNS에 올려가지고 현재 저의 이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저를 한없이 좀 낮아지게, 좀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기준점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내 안에 잡아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좀 더 좋아진 부분들을 스스로 칭찬도 하시고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라든지 좀 게을러졌던 부분들을 스스로 다독이고 또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하시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나가신다면 좋은 자존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교육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어떤 여배우가 액세서리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풍적인 유행을 끌어서 그 액세서리를 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 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고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풍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들을 표현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자존과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되는지 또는 너의 안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네 안에 있는 걸 보여줘, 네 안에 있는 걸 표현해봐 라는 이런 교육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각자의 개성도 많이 존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정답만을 맞춰야 하는, 좋은 성적만을 거둬야 하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서적들도 많이 읽히고 그 인문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훈련과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 조울증이 걸린 굉장히 금수저 집안의 또 판사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도 모르고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이 에피소드만이라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노현호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도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 제가 바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불안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항상 제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저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을 지키시고 자존을 키워나가시고 또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발전했다. 현다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